거의 10몇 년 되셨죠? 한국형 가치 투자였나요? 거의 20년 가까이 됐어요. 그 책 쓰신 게? 2001년도에 썼으니까요. 한국형 가치 투자 투자 전략. 예. 그 책. 그 어떤 분들은 그런 콘텐츠에 열광을 하시더라고요. 배당주 투자에서 뭐 미국 배당주 같은 거 이제 월간으로 배당 뭐 나오는 네. 것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가 매월 얼마씩의 배당 받기 이런 포트폴리오 또 네. 거기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많고 해서 그럼 이제 한국형이란 무엇인가? 아까 잠깐 이야기해 주셨는데 미국에서는 잘 먹힐 만한 가치 투자가 또 한국에서는 잘 안 먹힐 수도 있다. 그러면 한국형에 맞는 주린이들에게 맞는 가치 투자 스타일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제일 현실적일까? 이게 이제 탑다운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 바텀업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이제 탑다운으로 접근을 한다고 하면 아마 본인들이 찾고 싶은 종목의 성격이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이대호 기자님이 키 큰 여자랑 결혼하고 싶다. 그러면은 어느 나라로 가면은 그 만날 확률이 높겠습니까? 우즈벡, 우크라이나. 그렇게 자기가 만나고 싶은 어떤 특질이 있으면은 네. 그 특질이 많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 탑다운적인 어떤 투자에서 자산 배분에서 첫 단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는 뭐 플랫폼 기업, 뭐 세상을 주름잡는 이런 데가 좋다라고 하면 이제 미국으로 가시는 미국까지. 거고, 내수 시장에서 계속 성장하는 쪽수가 많아서 뭐 하나 성공하면은 정말 엄청나게 이렇게 팔리는 내수 시장의 소비재를 사고 싶다 이러면 중국으로 그러니까요. 가셔야 되는 거고, 나는 싼 주식이 좋다 이러면 이제 한국으로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갑자기 슬퍼지지? 그런 어떤 본인의 방향성에 따라서 뭐 지역은 결정되는, 그러니까 뭐 원로 배당을 받고 싶다면 사실 미국에 갈 수밖에 없는 좋죠, 게 좋죠. 거기 이제 미국에 많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국인들끼리 결혼하는데 또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한국인이 세상에서 제일 뭐 최고여가지고 내가 배우자로 한국인을 골랐다?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보다는 소통이 편하고 소통, 익숙하고 문화적인, 예. 이렇게 다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 사랑이라고 좀 해주면 안 돼요? 한국 기업이 꼭 싸다뿐만 아니라 익숙하고 우리가 삼성그룹의 역량을 파악하기 위해서 리서치를 해야 되고 이런 수고를 그쵸. 들이진 않아도 되잖아요. 제일 잘 알고, 잘 알고. 가까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장점들이 하나가 더 더해져 있는 거죠. 굳이 한국 시장이라는 우리의 홈그라운드를 배제하고 딴 데서만 되고 딴 데서만 해야 되느냐, 이거는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바텀업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결국은 우리 조건에 맞는 회사를, 예를 들면 가치 투자의 조건에 맞는 회사, 예를 들면 버핏도 심지어는 살만한 회사를 100개, 200개씩 사야 되시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네. 개인 투자자 네. 입장에서는 네. 한 몇 개를 찾으면 되는 문제인데, 물론 2만 개 중에서 몇 개를 찾는 거와 2천 개 중에서 몇 개를 찾는 거, 2만 개에서 찾으면 더 좋겠죠. 근데 그건 2만 개를 다 뒤졌을 때, 2천 개를 다 뒤졌을 때 얘기인 거고, 2천 개 중에서 몇 개를 찾아내는 게 한국에서 불가능한가? 불가능은 아니다 라는 의미에서 이제 제가 한국형이라는 말을 붙여서 한국에도 이러한 좋은 종목이 있으니 뭐 미국의 당시에 그 종목들에 못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책에 실어놨던 건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오. 뭐 제가 증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그때 넣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홈페이지를 보니까 최저 가입 금액이 2억이긴 한데 네. 1인당 평균 가입 금액이 한 6억 8천이었나요? 네. 거의 7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부자들만큼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만큼 투자를 할 때 이것저것 재고 비교하고 깐깐하게 따지는 분들이 없는데, 그런 이제 큰손 고객들이 이제 선택을 했고 어떻게 보면 또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뭐 역량은 당연히 인정된 거니까 그건 뭐 두말하면 잔소리. 몇몇 케이스를 좀 이야기해 주세요. 약간 이제 조금 실전? 네. 조금 가깝게. 되게 뭐 잘된 케이스, 뭐 거의 한 10년 전 이상부터 계속 방송에서 많이 이야기하신 뭐 동서식품 이런 사례 너무 유명하니까 그거 말고 조금 안 유명한데 이런 전략들이 괜찮았다. 그리고 그 전략이 2020년, 2021년 이후에도 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사례? 어떤 산업적인 면으로만 종목의 미래를 바라보진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안에서 경영자가 어떤 판단을 하고 자원을 어떻게 분배하고 사업의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대신 이제 경영자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도전을 하고 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나 가버넌스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경영자가 어떤 전략을 수립해서 그 조직이 그 전략에 맞게끔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그거를 통해서 이익을 올리느냐에 따라서 사후적으로 결정되는 게 저는 결국 주가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사업을 잘 하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그게 이제 오해가 있거나 뭔가 좀 한물간 산업에 속해 있는 것처럼 보이거나 이제 그걸 좀 싸게 건질 수 있는, 싸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사례가 떠오르는데 이제 동원개발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예. 건설 회사예요. 네. 그리고 지방에 있는 회사입니다. 부산 소재 회사예요. 예. 서울 사람들은 동원개발이라는 회사 본 적도 없고 잘 모르죠. 예, 지방 건설사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회사였습니다. 예. 그리고 금융위기 이후에 건설회사, 부동산 다 되게 인기가 없었어요. 부동산으로 전 세계가 망한 여진이 계속 있었던 거죠. 네. 일단은 너무 싸서 봤습니다. 장사가 잘 되고 있는데 너무 싸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도 건설사에 대한 편견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건설사랑 뭐가 어떻게 다른가를 연구를 해봤는데 이 회사는 다른 건설사는 다른 게 빚을 내서 사업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현금만 가지고 땅을 사기 때문에 이러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하면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원할 때 분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상황을 보면서 좋을 때만 분양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빚을 내면 마치 신용거래처럼 빨리 분양을 해야 됩니다. 쫓기듯이 분양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금융 비용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주택을 조금 더 경쟁사보다 싸게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자를 안 내니까 그만큼 빼서 그렇죠. 공급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분양률이 올라가고 분양률이 올라가면은 그만큼 집 팔아서 남는 돈이 커지게 되는 회수가 거죠. 좋아지죠. 예, 회수가 좋아지는 거죠. 그러면 또 그걸 가지고 또 현금 내고 다른 사업. 땅을 사고. 그럼 문제는 이 경영자가 땅을 알아보는 안목이 있느냐 하는 건데 오랫동안 트랙 레코드를 봤을 땐 그런 역량이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게 한 몇 년도쯤 그냥 있어요? 거의 한 10년 전인 것 같습니다. 거의 10년 전. 예, 그러니까 예. 지금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 예.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뭐 추천주도 절대 아니고요. 예. 너무 이제 제가 소비재 위주의 케이스만 얘기를 드리다 보니까 완전히 그냥 좀 대척점에 있는 걸 얘기를 드리는 건데 아하. 그리고 제가 이제 고향이 부산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 회사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고 이 회사에 대한 평판을 수집하기에 좀 좋은 위치였습니다. 아. 이제 좀 물어봤죠. 그랬더니 뭐 회장님 땅을 잘 보시고 비용을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뭐 이런 얘기와 재무제표를 보고 그동안 또 사놨던 땅 이런 걸 가지고 기차 타고 부산에 가서 이제 탐방을 했습니다. 여기서 확실히 다른 건설사랑 좀 다른 면모가 있다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예. 그런데 가격은 엄청나게 싸고 지금도 그런 회사들은 많은데 네 그래서 그 회사를 그때 이제 투자를 했었었고 지금도 갖고 계시죠? 지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차익 실현 다 하고 나오신? 네 지금 갖고 있는 거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그래요. 오, 좋았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면 주가가 왜 올랐냐? 예. 이 회사 여전히 그냥 지방 건설 회사입니다. 이름 바뀐 것도 없고요. 지금도? 예, 지금도. 예. 근데 뭐가 주가를 밀어 올렸느냐? 돈을 많이 번 거죠. 아. 예. 그리고 이 돈을 얘가 그럼 어떻게 이렇게 꾸준하게 많이 벌 수 있었을까를 봤을 때 이제 저희보다는 뒤늦게 그 회사의 실체에 대해서 알게 되신 분들이 주식을 사면서 제 가치로 좀 그쵸. 복귀를 하게 그걸 된 이제 먼저 거죠. 발견을 하신 거고. 예, 예. 여기서 제가 드는 질문은 그겁니다. 이제 지금은 이제 안 갖고 계시고 10년 전에 이제 투자했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대표께서 이야기하셨던 최고 경영자의 안목, 그 다음에 이 회사 어떤 비즈니스 운영에 관한 어떤 뭐 비차입 경영이라든지 무차입 경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그게 바뀌었나요? 바뀌진 않았을 거예요. 그건 최고 그대로입니다. 경영자도 그대로고 예. 그 사람의 성향도 그대로일 네. 거고 비즈니스 모델도 그대로일 거고 네. 그러면 내가 10년 전에 투자를 시작할 때랑 엑시트를 한 이후에 지금이랑 보는 관점이 뭐가 달라졌기에 우리의 포트폴리오 내에서 편입을 하고 편출을 하고 뭐가 달라졌을까? 건설회사 기본적으로 사이클이 있을 수밖에 없죠. 산업 사이클. 예, 그리고 계속 재투자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소비재를 좋아하는 게 내년, 내후년의 장사를 걱정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기본적으로 이제 팬 같은 고객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사람들이 기본으로 팔아주는 양이 있습니다. 근데 건설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파트를 잘 분양해서 대박을 쳤다고 하더라도 또 그만한 대박을 내려면 또 땅을 구해서 예, 또 땅을 구해서 해야 되고 하는데 이제 금융위기 직후였으니까 마찬가지로 이 회사도 좋은 땅을 싸게 많이 구매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땅이 좋았습니다. 속된 말로 이제 재고가 훨씬 좋은 재고를 많이 갖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역설적으로 부동산 붐이 불면서 다시 붐이 불면서 이 회사가 기존에 갖고 있던 것들은 잘 털어내고 돈으로 바꿨는데 반대로 경쟁이 또 치열해지다 보니까 좋은 땅을 싸게 사는 건 예전만큼 쉽지 않아지고 그래서 수익성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저희는 이제 그때는 명확하게 부동산이 바닥권이었고
좋은 재고를 쌓아놓고 계획이 있었고 싸서 좋은 사이클이라고 봤는데 건설회사 같은 거는 뭐 마냥 장기 보유한다고만 해서 좋은 거는 아니에요. 일단 저희는 사이클이 좋아진다라는 걸 가정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은 그냥 사이클은 바닥이다. 아 바닥 수준이다 해서 멈추는 거지 좋아질 거다는 알 수가 없죠. 그걸 알면 그냥 뭐 부동산을 엄청 샀겠죠 저희가. 저희가 중요하게 봤던 거는 밑이 얼마나 단단하냐, 어떤 세부적인 그림은 어떠냐, 이것이 저희한테는 중요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예상대로 가지 않은 경우더라도 이거보다 주가가 더 빠지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지점.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사실 이게 낮은 리스크냐, 주가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지점이냐, 요게 훨씬 저희한테는 중요한 포인트인데 대부분은 얼마나 좋아질 거냐, 뭐가 좋으냐, 이미 좋은 신호를 보냈느냐, 뭐 이런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저희가 볼 때는 아 우리랑 어프로치에 상당히 차이가 있구나를 느끼는 그렇죠. 지점입니다. 그게 우리가 이제 초반부에 이야기했던 투자 스타일, 네. 몸에 맞는 투자 그거니까. 주식 초등학교 후배들을 위한 마지막 현실 조언. 되게 현실 조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스포츠로 치자면 이제 아마추어, 이제 지금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시는 개인분들은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주말 골퍼에 좀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저도 이제 주말 골퍼, 이제 학생 골퍼로 시작을 했지만 현재 지금 저는 이제 프로 선수인 거죠. 온 시간을 다 그냥 프로로서 이 골프하는 데만 쓰는 거와 마찬가지로 살고 있는 거죠. 네네네. 주말 골퍼로서 어떻게 하면은 좋은 스코어를 낼 수 있을까에 맞춰서 그거에 매진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내가 프로골퍼 수준 혹은 프로골퍼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은 내가 잘하는 골프장에서만 치는 겁니다. 익숙한 곳에서 골프를 치면서 아마추어든 프로든 거기서 상대를 해주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야 승률이 올라갑니다. 맞아요. 내 능력을 무시하는 거냐, 나는 다른 골프 코스 가서도 잘할 수 있다 이러려면 저처럼 살아야 됩니다. 자기가 잘 알고 있는 거, 잘 알고 있는 분야, 그게 어떤 취미적인 부분이 됐든 직업적인 부분이 됐든 살아온 배경적인 부분이 됐든 관심사 영역이든 좋은 종목을 찾아내는 거, 이게 저는 주말 골퍼로서 프로도 이기고 그리고 직장 생활을 병행하면서 주식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기초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결국에 조직적으로 봤을 땐 자기가 잘하는 분야, 애널리스트들의 분야를 합쳐서 회사 전체가 이 분야를 커버를 하는 거지, 사람이 자기의 전문 분야 바깥으로 나가서 높은 승률을 올린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진짜.